안녕하십니까. 대엽 시청자 그리고 SY 스틸텍 주주 여러분들. 저는 SY 스틸텍과 관련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중요한 사항들 알려드리는 멘토 유진욱입니다. 자, 최근에 SY 스틸텍 주가의 반등이 그리고 또 시원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재건들의 이슈를 좀 함께 모아볼까 하는데요. 현재 SY 스틸텍 뭘로 엮여 있습니까? 이 바로 트럼프 정책주 플러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해당 이슈들 또 함께 오늘 소개시켜 드리면서 중요한 내용들 체크 포인트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건 이슈들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도 총리가 23일 날 우크라이나에 방문을 해서 이 종전 해법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좀 재건주들의 반등이 그래도 좀 나와졌는데요. 일단은 종전 해법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호재성 경향이 있고, 이렇게 특정 날짜에 뭐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 일정주, 뭐 재료주 어떤 형식으로 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러시아와 좀 가까운 사이다, 각별한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모디 총리도 이번 해에 연임을 좀 했었고,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도 총선에서 좀 연임을 성공하게 되자 서로 뭐 축하 메시지도 보내고 이런 관계를 과시를 했기 때문에 이 올해 11월 달에 러시아와 평화 회의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밝힌 만큼 그걸로 가기 위한 이런 좀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고, 이게 좀 주가의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일 날 이제 뭐 방문을 하고 나서 이 종전 해법과 관련돼서 또 뭐 뉴스가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종전 논의를 했다, 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주가가 반등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그 외교부가 이 중국에 방문을 해가지고 또 논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중국에 또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또 주가가 한층 올라간 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또 23일 이후에 주말간 나오겠죠. 금요일 당장 내일 끝나고 나면. 그래서 또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 이런 걸 좀 지켜보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찌라시가 하나 돌았어요. 푸틴 암 걸려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크라이나 국방 정보국장이 직접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뭐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찌라시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약간 내용 자체가 호프에 가깝다. 호프, 맥주 호프 말고 희망. 결국에는 이 푸틴이 옛날부터 이 건강 악화설, 뭐 암에 걸렸니, 뭐에 걸렸니 하면서 이런 썰이 많았는데, 뭐 아직까지 좀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등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자, 푸틴 대통령이 암에 걸렸다. 근데 멀지 않아서 이제 죽을 거다, 사망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우크라이나에서 뭐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뭐 크림군 같은 경우에는 뭐 전면 현재 또 부인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요런 또 찌라시가 하나 있었다, 좀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장 브리핑과도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전선주들이 오전에 잠깐 반짝 좀 올랐는데,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 전선조합이 투입이 된다, 이런 또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건물 올리고 도로 복구하고 전선 깔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관련주들은 전체 재건주에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가볍게 좀 시장 브리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본토에 좀 진격을 해 있는 상황이고, 뭐 드론부터 해서 여러 뭐 80개 마을 이상을 좀 장악을 한 상태죠. 그래서 현재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요 지역을 현재 조금 침공을 해서 좀 먹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갑자기 러시아 본토를 진격한 이유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1월 달에 평화 협상이 있죠. 뭐 여기에서 러시아를 초청을 할지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지만, 이런 협상 테이블에 있어서 나도 러시아 땅을 갖고 있으면 협상을 하기 굉장히 편하잖아요. 나도 너희 러시아 땅 얼마 일부 돌려줄 테니까 너희도 돌려줘, 이렇게 하기에 수월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평화 협상을 대비한 이런 행동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힘이 닿는 대로 제가 봤을 때 러시아 그 본토 공격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으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땅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러니까 땅 따먹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추후 평화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재건주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러시아에 진격해서 전쟁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소식은 단기적으로 악재로 볼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평화 협상을 위한 발판 마련이 될 수 있으니, 어떻게 보면 좀 장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재건주에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미국 대선이 될 것 같습니다. 대선주가 아니고 재건주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이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올라가는 시점과 맞물려서 이 트럼프의 정책주로 엮였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종전을 내가 하겠다, 당선이 되면. 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땅을 이제 앞전 그 크림반도처럼 러시아에게 좀 넘겨주고 다른 부분을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또 쏟아내기도 하면서 이 종전을 빨리 끝내는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곧 재건주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11월 전까지는 이 트럼프의 지지율에 따라서 재건주의 주가도 함께 동행할 수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이 해리스가 등판을 하게 되면서 이 트럼프의 지지율을 압도적으로 뭐 이겼다, 뭐 4% 이상 벌렸다, 이런 소식이 또 최근에 들려왔었는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일단은 오차범위 내에 2%에서 3% 내, 오차범위가 있다, 설문조사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3% 내의 오차범위는 박빙이다,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는 결과다라고 또 제가 한자를 설명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 이것도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재건주의 상승은 이런 트럼프의 지지율이 지금 이 폴리마켓 선거단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더 거의 6% 격차를 벌리게 되면서 트럼프가 좀 이기고 있는 양상세로 가게 되면서 재건주들이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인도 총리 방금 보신 그 이슈와 재료를 함께 좀 덧붙여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지지율 변화는 11월 전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슈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함께 좀 포인트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리뷰를 해드렸을 때가 주가가 여기에 위치하고 있을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 일단은 여기에 하락분이 있죠. 요 하락분이 SY 스틸텍에 악재가 있어서 하락이 나온 게 아니라 뭐 때문이었죠? 지수 때문이었다. 그래서 요런 거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쌍바닥을 이렇게 찍고 갈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오른쪽 엉덩이가 들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한 차례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오른쪽 엉덩이가 조금 높게 해서 들어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 어제의 상승 이유를 배경을 보게 되면 방금 보셨다시피 이 트럼프가 해리스의 지지율을 역전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이 트럼프의 정책주들이 다 같이 전반적으로 올라왔고, 그 중에서 우리 SY 스틸텍은 이 대장주의 역할은 해준 애였다. 저번 영상에서도 제가 이 종목은 대장주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애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가장 큰 배경 같은 경우에는 실체만 보게 되면 SY 스틸텍 IR 담당자가 직접적으로 말씀해줬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와 연관없어, 이렇게 설명을 했었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 SY 스틸텍의 모회사인 SY가 일단은 그 현지 법인과의 협력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 사업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결국 모회사가 이런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그 아랫단에 있는 우리 SY 스틸텍이 이 데크플레이트, 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거푸집과 같은 하는 역할을 또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관련 대장주를 엮일 수가 있는 것은 무엇보다 이 종목이 뭐죠? 신규 상장주입니다. 저는 이 이유가 가장 크다고 보는 건데, 신규 상장주라는 거는 다른 기존 종목보다 위에 매물대가 없어요. 그래서 뭐 SY랑 좀 비교를 해볼까요? 자, SY는 주가가 여기 위치하게 되면 여기까지 위에 매물이 많잖아요. 이 거래량 터진 거 보세요. 그럼 이만큼 여기에서 들고 있는 개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세력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돈을 써서 그만큼 힘이 많이 들단 말이에요. 근데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뭐다? 위에 매물이 없죠. 거의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요쪽 구간의 저항대인데, 사실 여기만 뚫고 나면 위에서부터는 거의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열렸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력이 적은 돈을 가지고도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크게 대장주의 역할을 하면서 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파동을 1개, 2개, 그리고 이제 3개를 좀 만들러 가고 있는 자리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만약에 이게 흘러내리잖아요. 만약에 주가가, 그러면 이게 이제 쌍고점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요 아래선까지도 다시 한 번 더 리테스트 바닥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저항대에 대한 지금 현재 매물을 다시 한 번 더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이제 만들어진 파동의 이쪽 절반이죠. 이쪽 구간 좀 이탈 안 하고 다시 한 번 더 요 추세선을 밟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다시 한 번 더 뭐 세 번째 돌파 때 올라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뭐 하루 이틀 더
질질질 끌다가 여기서 매물을 이렇게 받다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라서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에 형성되어 있는 전저점 있죠. 이 추세선만 사실 안 깨면 여전히 추세선은 살아있고 11월 달까지 미국 대선과 평화 일정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변동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